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5페이지 참고 부분 보겠습니다. 명리학대계 4권에 있습니다. 4권. 전통 격국론과 직업론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고서들의 그 격국법을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서들을 쭉 주로 자평진전, 연애자평을 중심으로 한 고서들의 그 격국 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 원칙 1, 2, 3, 4, 5에 다 포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의 교재, 그러니까 자평진전 텍스트나 연애자평에 나와 있는 그 명조들만을 대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다른 고서들에서 나온 다른 격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자평진전이나 연애자평에 있는 명조들에 대해서는 이 아래 원칙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 전격 취용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령 본기가 투관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도를 보면 원령 투관 여부 먼저 봅니다. 그래서 투관했다 하면 당연히 원령 본기로서 격국용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용신 전구원령에서 그 용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간과 대비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격이 된다. 다만 잡기월에서 본기 등이 장관과 살이 같이 투관하는 경우 본기가 제를 받으면 살성이 우선, 본기가 제를 받지 않아도 살성이 우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성이 투관하면 무조건 살성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령 본기가 투관하면 무조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잡기월에 원령에 살성이 있고 다른 장관 투관 시에는 살성이 우선한다는 거죠. 본기가 투관하면 살성이 우선, 그러니까 본기가 투관한 경우에는 살성이 투관해도 잡기월이 아닌 경우 말입니다. 투관해도 그냥 본기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신월인데 임과 경이 투관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이 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기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 우선하는 거죠. 만약에 임수가 진월인데 신월이 아니고 진중에 을목이 있고 고신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살성이 투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인 을목 인성이 투관한 건데
살성으로 격을 정하는, 용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 화살하는 그런 격국이 되겠죠. 그래서 본기가 투관하면, 원령의 본기가 투관하면 무조건 그 본기로 격을 정하고, 다만 잡기월인데 본기가 투관했어도 살성이 투관하면 그 살성이 우선이다. 잡기월이 아니면 살성보다 본결이 우선이고 투관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본기 투관시는 우선 취용하고 살성 투관시는 따라서 살성이 우선한다. 잡기월이 아닌 월에 서는 본기와 살성이 같이 투관해도 본기가 우선합니다. 두 번째는 원령 본기가 불투관한 경우, 원령에 소장된 다른 지장간이 투출하거나 혹은 불투출하거나를 불문하고 오로지 원령 본기가 관살 혹은 원령의 관살을 소장하고 있으면 관살이 용신이다. 그래서 격이 정해진다. 원령 본기가 불투관한 경우에 원령 본기가 관살 또는 원령의 관살이 소장 시에 관살이 용신이다. 그런데 이때는 원령 본기가 정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원령 본기가 정제인 경우, 불투관했을 때 그때는 정제격이죠. 정제로 격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신월이면 원령 본기가, 이건 편제죠. 병화가 예를 들어서 6월인 경우죠. 지금 여기서 신월은 원령 본기가 편제이고 관살이 장된 경우, 그러니까 임수와 경금이 있는데 관살이 이 경우에는 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살이 우선하는 거죠. 임수 6월, 이때는 정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제가 우선하는 거고요. 원령 본기가 불투관하고 원령 장간에 관살이 없을 경우 원령에 소장된 기타 지장간이 투관하면 그 투관자를 용신로 해서 격을 정한다. 만약 지장간이 두 개가 모두 투관하면 선한 길신이죠. 무거운 글자를 택해서 그것으로서 격을 정하는데 격이 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변화가 있다. 투관한 지장간이 쓰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의 기본 조건인 상신을 구비하는 것. 격국 가라고 하죠. 틀 있고 지지에 국을 이뤄야 되는데 만약 투관한 지장간이 형충 극합 휴수 패절을 만나면 투관해도 무용이다. 쓸모가 없는 거죠. 혹은 양자가 모두 투관하는데 하나는 쓸모가 있고 하나는 무용이면 쓸모가 있는 것이 용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원령 본기로서 용신으로 하여 격을 정한다. 변격은 반드시 변한 후에 더 길신이 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서 살상겁인이 변해서 재관 인식이 되는 것이며, 혹은 원국에서 성격되지 못하였는데 변하여 성격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만약 변해서 불선하게 되면, 흉하게 되면 여전히
원령 본기로서 격을 정하지만 좋지 않은 격으로 논한다. 만약 원래의 격이 아름답지 못한데 변해서 격이 선하게 되면 겸격으로 논한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칙 4. 원령에 소장된 기가 모두 불투관하고 관살도 없으면 원령 본기로서 격을 취한다. 좌오묘유 사정어리면 그것으로서 격을 취한다. 자평진전이나 연해자평에 보면 이런 그런 명조들은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격을 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근거들을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요. 원칙 2가 뭐냐면 원령 본기가 불투관한 경우, 원령에 소장된 다른 지장간이 투출하거나 혹은 불투출하거나를 불문하고 오로지 원령 본기가 관살 혹은 원령에 관살을 소장하고 있으면 관살이 용신으로 하여 격을 정한다. 원령 본기가 관살이면 또는 원령에 관살을 소장하고 있으면 관살이 용신이다 이 말이죠. 정제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지장간에 원령 본기가 정제가 아닐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것의 이제 근거는 일간을 주로 하여 재관을 전적으로 논한다. 사주에서 전일하게 재관을 논한다. 살이 있으면 오로지 살만 논하고 살이 없으면 비로소 용신을 논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살성 우선 이런 원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에 정관 및 편관이 있고 시에서 다른 격에 들어가면 오로지 월 중에서 취하고 다른 격은 쓸모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갑이 6월생이나 을이 신사, 병이 자월생, 정이 해월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모두 정관이죠. 정관. 원령이 관살 우선. 예를 들어서 정이 신월생이면 역시 임숙, 관이 장되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정제가 있죠. 정제. 본기가 정제입니다. 재가 있으니까 재는 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관을 우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 중에 간목이 있지만 정관격을 취하지 않고 임수 정제격을 취하는 겁니다. 관이 장되는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갑이 축이나 수월생 이런 경우는 잡기 그리고 임이 축이나 미월생 이런 경우는 본기가 정관이기 때문이죠. 잡기인데 본기가 정관이면 본기가 정제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정관격을 취하는 거죠. 원칙 3은 우리가 원령 본기가 불투관, 그 다음에 장간에
관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원령에서 소장된 인원이 투관할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죠. 용신은 이미 원령을 주로 하는 것인데 원령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용신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 등등 자평진전 구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좌우묘를 제외한 12지 중에 모두 장관이 하나 이상이고 사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목을 논하면 갑이 본래 주기인데 주기 군에 이것은 군에 부가 있는 것 같다. 부. 병은 그게 장생인데 인의 장생이죠. 이것은 군에 동지가 있는 것 같고 무토 역시 장생인데 군에 통판이 있는 것 같다. 본기, 중기, 여기의 레벨 차이죠. 인월에 갑이 불투관하고 병이 투관하면 지부가 군에 부임하지 않고 동지를 주인으로 삼을 것 같으니 이것이 변화를 거친 것이다. 자평전 9절에 보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이 해월생이면 본래 정관이죠. 그런데 지지에 묘미가 온전히 구비되면 인수로 화한다. 기토가 신월이면 본래는 상관에 속하는데 경금이 장되고 임수가 투관되면 상관이 화하여 제과되니 이것이 용신이 변한 것이다. 변하여 선하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좋고 변하여 불선하게 되면 그 격은 무너진 것이다. 이 경우는 지금 연회자평에는 갑자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원령, 본기, 관살, 투관 여부를 불문, 그냥 관살로 격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 신경, 정관격이다. 지지에 사명이 있다. 해소가 없으면 정관격은 성격되지 못한다. 신중에 임수가 투관해서 또 변격이 아닌가 이런 사명은 없다. 사신합이 해소하고요. 설령 사명이 형성돼도 연의 신금이 다시도 문제는 없다. 정제가 투관해도 원령 본기가 정관이니까 원칙 2에 의해서 정관격이다. 원령 본기가 정관. 따라서 원령 본기가 정관, 정제, 칠살이면 투관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격을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령 본기가 관살이면 관살로 격을 정하는데 원령 본기가 관살이 아니고 지장간의 관살이 있는데 원령 본기가 정제이면 정제로 격을 정한다. 그 외에는 지장간의 정제나 정관이 같이 있어도 본기가 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살로 격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장원, 해묘미, 목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일단 원령 본기가 정관이죠. 원령 본기 정관. 그러면 원칙 2다. 월 본기 정관. 정관급입니다. 그냥. 그런데
목국이 있고 또 목이 투관해서 인수격이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지의 목국 성립 여부는 형이 있지만 설령 회국이 있어서 회국이 성립한다 해도 자평진전의 회국은 엄격하다. 특히 원령 잡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령의 장관이 투관하고 그것이 회국이 있어야 한다. 김장원은 경금, 재성과 인성, 을목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재성과 인성을 다 쓰고 대유격이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원칙 2에 의해서 정관격이다. 정관격이 제인을 같이 쓰는 거죠. 상수한다. 상수. 제인, 상. 숫자가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제인 상수. 자평진전은 사길씨는 가능하면 다 쓰려는 태도. 여기서 따라서 격으로 올릴 필요가 없이 상신으로 논하면 될 거죠. 사실은. 정관격의 제인이 상수에서 성격되고 격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 겸격이니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이 이 격국 외에 다른 격국을 보조하는 것들은 다 상신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겸격 어쩌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중에서 김장원 명조를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는데 상관은 여기가 지금 술토가 상관이죠. 술토. 관을 상하게 함이 없고 관은 지금 해임수가 관인데 목국이나 목이 반합이나 회국해서 미토와 술토를 견제해 주니까 해임수가 보존돼서 상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창국도 원령 본기가 월, 본기, 정관. 무조건 정관격이죠. 원칙 2번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해묘미가 같이 있어도 변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정관격입니다. 잡기에 대해서는 변격이 더욱 엄격하다. 미중의 장관이 반드시 투관해야 되는데 본기가 지금 투관해야죠. 본기가. 더구나 본기가 투관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정관격. 설령 변격을 인정할 여지를 찾아본다고 해도 식상의 사막국이니까 변해서 불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신금과 인수죠. 인수. 기토가 동심으로 목을 극하니 취하지 않는다. 신금이 극하는 것은 지지목국을 전격 취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며 추후에 통변이나
격국 고제에서 문제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본기 투간 정관격, 뭐 잡기이지만, 즉 위의 원칙 2가 적용된다. 관이 변해서 상관이 됐다. 그러니까 미토가 변해서 목국 상관이 됐다. 설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불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취하지 않는 건데 설하고 선생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말해버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간단한 것, 잡기월, 원령에 투가하는 글자가 없다. 그러면 월지로 격을 정한다. 월지 포함 삼합국을 이룬다. 그리고 투간 회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김장원의 해묘미, 그 다음에 의리투간에 있었죠. 인수가 투간 회지. 근데 그때는 잡기월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격히 말하면 해당은 안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선창국 명에서 예를 들어 을목이 투간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해수와 정관을 병용한다. 해수 정관을 병용한다. 투간하는 글자와 삼합국, 월 본기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관격의 인성을 사용하고 재성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하지 않으니까 본격을 잃지 않는 것이죠. 격국용신은 정관이고 인성과 재성은 상신이다. 상신 또는 희신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명귀라고 나와 있는 임술, 정미, 무신, 을묘. 원령 본기와 일주는 동일한 기운이니까 취할 것이 없고 을목, 관성이 투간했다. 잡기 정관격이다. 마참정. 좌오묘는 그대로 취하니까요. 일경합 이건 뭐 보더라도 그냥 정관격이다. 6월. 또 원령 본기. 좌오묘는 또 그냥 취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임수가 투간했다, 편제격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자수가 월지 본기이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보는 거죠. 뭐 좌우충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신자합으로도 해소가 가능하다. 이건 뭐 증참정은 본기가 투간했죠. 근데 지금 경금이 편제지, 편제. 잘못됐죠. 경금, 편제. 편제격이죠. 정제, 본기 정제, 또 투간까지 했습니다. 뭐 좌오묘유월이다. 오방하는. 그러니까 정제격. 평강백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모두 투간하지 않았죠.
월에 비록 관이 지장간에 있지만 본기는 정제죠. 그래서 아까 본기가 정제인 경우에는 월령 본기 정제를 용신으로 격을 취한다. 인신사의 월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월령 본기가 정제다. 아까 월 본기 관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투간에 있고 이런데 본기가 정제이면 정제격이다. 왕학사 잡기월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간목이 투간했다. 정제격이죠. 지장간 중에서 정화 7살이 장되지만 7살을 격으로 취하면 7살격인데 간목 정제가 투간해서 선악의 변환이 결국 또 정제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격으로도 논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잡기월인 경우 월령의 관살과 지금 재성이 있는 거죠. 잡기 미토는 인성이기 때문에 본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살인데 을목이 장관인데 간목으로 투관했어요. 간목. 정관이죠. 이여사, 자월, 정제격. 월령 본기 투관했습니다. 정제. 관성이 장되지만 월령 본기 병화 재성이 투관. 용신호하고 가장 순수하니까 제1원칙에 의한 정제격이다. 월령 본기. 그 다음에 어느 상서는 병진, 병신, 병호, 임진. 정화는 일간과 동기이니까 용신이 불가하다. 겁인이 태중하고 그래서 재성은 견디지 못한다. 임수살성이 또 투간에 있다. 그래서 재를 버리고 살로서 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월이 편제잖아요. 월이 정제가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우선 용신이 될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이 편제인데 극설이 있죠. 병과 임이. 그리고 지금 월에서 7살이 투간했습니다. 당연히 월 본기가 정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투간자 원칙이죠. 그래서 7살로 격을 취하는 거죠. 제격이 변해서 7살로. 그 다음에 뭐 무토 본기투간,
좌우묘열은 기가 순수한데 이 명주는 묘월이다. 그러니까 을만 있고 월령에 한해서는 지장간의 경우 월령에 한해서는 단일한 기로 분일결에서는 기타 장간이 아니고요. 분일결 에서는 갑이 10일, 을이 20일 이렇게 나누었죠. 더구나 월령 본기가 투간까지 하였으니까 당연히 인수격이죠. 묘월 투간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을목이 투간했으니까 정인격. 6월은 그냥 그걸로 불투간에도 격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인격. 7살이 있는데 7살 지금 투간에 있죠. 월에서 투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은 6월이기 때문에 인수격. 마창정 같은 경우는 임과 무가 똑같이 투간해서 상극하니까 임수는 쓸 수가 없다. 신중에 장간을 무토를 보느냐 안 보느냐. 무임경. 그 다음에 해 중에 무갑임 이렇게 있는데 논란이 있죠. 그런데 해 중에 장간은 무토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신 중에는 무토를 인정합니다. 본기를 극하는 장간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 중에 무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간에서 편관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7살이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7살로 격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임수가 투간한 것은 임수가 원래 임수는 비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격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천간의 세 개의 임이 투간에서 인동한다. 따라서 지지, 신, 지는 모두 수로서 논하니까 7살 무토는 뿌리 내릴 수 없다. 7살 너무 약하죠. 그래서 7살이 우선적으로 격을 취해야 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격구경신의 자격이 없다. 격신의 자격이 없다. 전국에서 제일 왕한 거. 수다, 토탕, 더구나 겸하여 연시에 두 개의 인목이 무거우니 무토는 기울어져 빠져버리고
휴수 폐절되어 투과에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살이 투하면 살이 쓸모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된다. 살을 우선하라고 하는 것은 살을 쓸 수 있으면 반드시 먼저 쓰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살이 투가 났다고 해서 그걸로 격을 먼저 정하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다시 원령 본기로서 격을 정한다. 그래서 그냥 편인격이다. 인수용살, 살인이 상생한다. 사평진전은 인수가 살을 쓸 경우 신이 몸이 무겁고 인이 가벼워야 칠살이 인수를 생하러 가는 것이고 신과 인성이 모두 중하면 인성은 칠살의 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칠살은 공연히 신을 공격하러 가고 만다 하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 인성이 살을 용하는 경우 살성을 누그러뜨려서 인성이 그 힘을 누그러뜨려서 일간을 도리어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관살의 생을 인성이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그것을 일간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따라서 그 흡수력이 있어야지. 흡수, 소화.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하고 왕해버리면 다른 것들 관살의 생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관살은 이쪽으로 길을 보내서 도와주고 일주한테 그것이 반사효과로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인성을 건너뛰고 본성인 일간을 공격하는 그 본성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다른 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식신격,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자성 격국 이런 얘기 했었죠. 스스로 그 자체만으로도 성격되는 대표적인 십신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식신육이 승재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신이 좀 활성화가 되기만 한다면 재관보다 더 좋다 이런 말 있죠. 식신은 대표적으로 스스로 그냥 격국을 이룰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식신만 있으면 그러면 그냥 숙이라고 하죠. 숙이. 일주의 기운을 빼내서 뿜어내는. 그래서 일주를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것만으로 일단 일정한 어떤 그 역할이 되기 때문에 격국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식신만 있으면 대살. 식신만 있는데 살이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또 식신이 쓰임이 생기는 거죠. 식신이 이때는 살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 대살했다면 식신이 살을 쓰는 게 아니고 식신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살이 있음으로써 살성을 제압하는 그 존재 가치를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거죠. 발휘.
그러니까 식신 대살인 경우에는 식신이 살을 제압하는 것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살격에 식신을 쓰는 것과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작용광이 유사해 보이지만, 칠살격에서 살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식신격에서 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식신격만 해도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있음으로써 식신의 그 존재 가치를 더더욱 부각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상국공 팔자가 있는데, 상국공 팔자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좀 있죠. 월이 묘월인데 식신이죠. 그런데 그리고 을목이 순이라니까 오로지 식신격을 취한다. 기토 칠살이 투출하고 년월에 신금이 계도하지만 격은 식신격으로 취하며 묘유충은 묘미 목국으로 해소. 기토 신금 인성이 무력하다. 자평진전은 식신격에 재성을 용하지 않고 살인을 취하면 권위가 혁혁하다고 한다. 자평진전에 의하면 식신이 강왕한데 재성이 없고 일간이 극약한데 인성으로 화살하니까 성격하는 팔자로 설명한다. 다만 일간이 태약하고 식신이 있어서 편인이 된다. 편인은 효신이죠. 여기서 효신이. 편인, 칠살이 모두 흉신이다. 그러니까 자평진전과 조금 다르게 이게 식신격입니다. 일단. 근데 기식 취인 기식 취인은 식신격을 버리고 인수격으로 가는 거죠. 식신격으로 성격한 게 아니고요. 인수격으로 성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격이죠, 변격. 겸격. 식신이나 인수나 다 선신이죠. 겸격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인수가 식신이 있어서 이게 지금 편인 효신화 된 거잖아요. 효신. 그러면 기식취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인수격으로 보려고 했는데 인수가 효신화 돼버려서 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앞에서 이런 것들 신금을 쓰지 못하면, 그러니까 효신이어서 쓰지 못하면 다시 그냥 이것은 선하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불선하게 된 거죠. 인수격이면 선한 건데 이게 효신이었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불선하게 된 것이므로 취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월지 식신격으로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칠살격의 탈승상 팔자가 조금 논란이 좀 있는 편인데, 자, 본기 무토가 투관했고 본기가 투관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고신인데 고신이 살성이죠. 일단 본기 그 다음에 칠살이 투관한 거죠. 그리고 본기가 정제가 아니죠. 그러면 본기가 투관했고 칠살이 투관했는데 앞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본기 투관하면 무조건 본기로 격을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잡기월이지 않습니까? 잡기월. 잡기월은 조금 달리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본기가 간목한테 극을 당하고 또 뭐 충을 하고 있어요. 월이. 그래서 본기가 투간에서 식신이 투간에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력하죠. 그래서 호의가 있고 쓸만한 것을 찾아서 쓰다 보니 칠살격을 취하는 겁니다. 도리어 식신은 무토 식신은 파격의 요소죠. 그리고 따라서 살격에서 인성을 용한다. 투간한 글자들이 무용이면 다시 무용이면 쓰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본기가 투간했어도 쓰지 못한다. 지금 위에는 6월인데 묘유충이 있습니다. 묘유충이 있어 충이 있는데 충이 있어도 더더군다나 이게 칠살이고 또 해묘 그다음에 유축합이 있어서 당연히 칠살로 을목으로 무슨 격을 취한다가 이럴 리는 없고요. 당연히 칠살로 격을 취하죠. 이 탈승상의 연대기나 뭐 이런 걸 봐서 실제로 탈승상이 아니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자평진전이 칠살에 원문 중에서 진중에 암살이 있고 임수가 투간, 무토는 사지지에 있어서 식신이 태중한데 간목 인성이 투출하여 태고한 것을 드러내니까 어찌 귀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죠. 이런 방식에 의하면 칠살격이고 살용식재로서 성격하는데 제살태과이니까 인성으로 식신을 조절하는 것으로 성격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평진전이 칠살의 우선 처리에 가장 먼저 집중하면서 동시에 칠살격의 성격을 고려하는 분명한 사례죠. 아까 그 식신격은 일단 무토 식신격은 무토는 식신이죠. 그 본기가 투관했어도 안 된다. 격으로 왜 간목
인성이 이미 식신을 제압하고 있죠. 그런데 월에서 고신인 살이 투간에 있으니까 살성 우선 취용의 법칙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살성 우선 처리의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 칠사를 격으로 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논하는 식신대살로 논한다면 인성이 투간하여 파격이 먼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죠. 식신격을 취할 수 없는 거죠. 취할 것은 살격뿐이다. 또한 살격이 인성의 화살함을 사용해서 먼저 쓰지 않는 것은 살용 인화는 다시 일간을 전생하고 식신을 가중시켜 폐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격에 식신을 써서 제살하고 그 대신 제살이 태과하니까 인성으로서 그 태과함을 좀 덜어내주는 이렇게 순서를 써야 된다 이거죠. 진중의 임수를 암살로 보는 방법은 주호명성의 흔한 방법이다. 원령일 경우에만 논한다. 즉 진중의 임수가 고신이고 개수는 장간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주호법에서 말하는 대로 임수가 투간에 있다 그러면 월에서 투간 이렇게 취해서 월에서 살성이 투간까지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으로서 격을 잡는 아까 앞에서 관살이 우선인 경우 그런 경우에 준해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원령의 지장간이 관살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원령 본기가 여기는 지금 투간해 버렸죠. 투간한 것이 쓰임이 있는지를 보는 그 방법. 그러니까 원칙 3에 가서 적용 여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 3은 뭐였냐면 투간한 것인데 쓸모가 없다. 무용인 경우. 다른 거에서 용신을 차지하죠. 그래서 무토가 간목으로 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령 고신인 임수 7살로 격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무토 식신으로 제살을 하고 제살 태과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식신을 좀 덜어내주는 거죠. 다행히도 지지의 진진술술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천간을 올라와서 작용이 가능한 일종의 연결도 있다. 연결.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개별 명조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미리 이미 설명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월령 본기 투간했느냐 투간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취용한다. 불투간 시에 원령에 관살이 있으면 관살로 취한다. 이때 정제가 본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오 묘유는 그대로 취한다. 그 다음에
원령에서 투관했는데 유용, 무용을 가려서 취해야 된다. 투관하는 것들이 무용이면 그냥 원래 본기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죠. 투관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취하는 건 맞고요. 없을 경우에 또 갑, 임, 기 이런 것들도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긴 한데 을목, 개수, 무토를 중심으로 격을 취하는데 이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방법은 되지만 그냥 자평적 원칙대로 취하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논용신, 용신 취하는 것은 8장 앞에 강의 부분과 이 지금 뒤에 부록 부분 여기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무엇이 격국용신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